우리 전통 문화 사랑을 이야기와 소리길로 열어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가을 들판을 보니까 부자된 기분입니다. 올해도 풍년이구나 싶고요. 황금 들판 보며 풍년비는 고사상 생각나는데요. 돼지머리도 아니고 돼지 발을 올려놓고 올해 곡간 가득 넘치게 풍년으로 인도해 주소서 빌었죠. 보통 고사는 돼지머리를 놓고 비는 건데 형편이 어려우면 돼지 다리라도 놓고 빌었거든요. 그걸 돼지 돈자를 써서 돈제라고 했다죠. 비용은 덜 들이고 바라는 것이 클 때는 돼지 다리 고사구만 했었죠. 투자한 돈은 적은데 땅을 샀다네, 아파트를 샀다네, 이런 소리 들으면 돼지 다리 고사도 안 지내고 잘 되는 사람도 있구나 싶습니다. 가난해서 돼지머리 대신 돼지 다리 놓고 풍년 빌었던 옛사람들, 그 속에 간절한 정성, 그 정성만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김용우의 소리로 액매기 타령 들어보겠습니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루 중천의 얘기로구나. 공예는 정제장군, 정마적계 정하장, 철갑을 쓰고 철갑을 입고 척하래 화살을 위 껴매고 목 놓고 떨던 놓고는 땅에 술살 맞고 예방을 흔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루 중천의 얘기로구나. 남해는 적재장군, 정마적계 적하장, 철갑을 입고 철갑을 쓰고 척하래 화살을 비 껴매고 목 놓고 떨던 놓고는 땅에 술살 맞고 예방을 한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루 중천의 얘기로구나. 서해는 백제장군, 백마적계 백하장, 백갑을 쓰고 백갑을 입고 백하래 화살을 비 껴매고 목 놓고 떨던 놓고는 땅에 술살 맞고 예방을 한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루 중천의 얘기로구나. 북에는 흑제장군, 흑마적계 흑하장, 흑갑을 입고 흑갑을 쓰고 흑하래 화살을 비 껴매고 목 놓고 떨던 놓고는 땅에 술살 맞고 예방을 한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루 중천의 얘기로구나. 중앙은 황제장군, 황마적계 황하장, 화갑을 입고 화갑을 쓰고 화칼에 화살을 비 껴매고 목 놓고 떨던 놓고는 땅에 술살 맞고 예방을 한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루 중천의 얘기로구나.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기영차의 얘기로구나.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받고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담아가랜다.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어기영차의 얘기로구나. 5월 6월에 드는 액은 7월 8월에 받고 7월 8월에 드는 액은 9월 9일에 담아가랜다. 어루 얘기야,
얘기야 어루 얘기야 이 영자의 기로구나 9월 귀일에 드는 액은 10월 모날에 맞고 10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서 딸에 담아가는 어루 얘기야 어루 얘기야 이 영자의 기로구나 정치월 2, 8월 3, 9월 4, 10월 오동지서 딸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도 12달 만목은 백성에게 잡기 잡식을 물알로 만전히 전을 비옵니다 어루얘기야 어루얘기야 이 영자의 기로구나 오랜 우리 전통 찾아보는 사랑채 뜰학의 자리입니다. 가을꽃 하면 바로 국화지요. 봄꽃의 여왕은 진달래고 가을꽃 중에 왕자는 국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한창 국화 축제에는 고장도 있는데요. 마을굿 올릴 때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을 전염병 돌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 동네 잡귀 잡신 돌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빌면서 국화를 바치는데요. 그런 거 보면 국화는 마을 수호신 모실 때 썼으니까 무병장수를 비는 꽃입니다. 늦가을까지 서리가 내려도 피어있는 국화 마치 선비가 꼿꼿하게 절개를 지키는 모습 같다. 또 외롭게 절개 지키는 선비하고 가을 국화가 닮았다 해서 오상고절이라고 했고요. 예전엔 국화차를 즐겨 마셨는데요. 눈과 귀가 개운하고 밝아진다. 그래서 베개에 국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국화차 이야기 하나 또 볼까요? 올빼미한테 쫓기던 참새 한 마리가 지쳐가지고 뚝 떨어져 바닥에 그냥 파닥파닥 하는 걸 개미들이 달려들어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됐는데요. 그걸 구해서 이리저리 툴툴 털어주고 새장에 넣고는 국화 달인 물을 주고 또 줬더니 그 참새가 기운을 차려서 날갯짓을 하더랍니다. 그날 밤 꿈에 한 동자가 찾아와서 하얀 옷고리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좋은 일 많을 겁니다. 하면서 사라졌는데 이때 눈을 떠보니까 국화차 먹었던 참새는 새장을 박차고 홀홀 날아갔더라죠. 그 사람은 훗날 복을 받아 자손이 번창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국화차 한잔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차 한잔 하시죠. 김혜란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들어보겠습니다. 송악산 나리는 안개 용수봉에 부준비되어 산죽야 맑은 물에 원앙산을 띄워놓고 쫓아와놀 장치 금강아 말 멀어보자 구금사를 타일러라 양화갈 제자가인 몇몇 너는 당 알리로다
하고 못 올리면 정이나 마저 가져가지. 이번 가고 정말 나무니 정둘 구시에 난간이로다. 이 창을 어디 두었다. 입모실 때에 불어볼까. 이름이랑 묻지를 마. 붙이라면 그만이지. 보는 이야기가 나쁜 그네 겨우 채피느니 엎히고 이금 없으니 그들 서로. 실록 만화경. 이 사람이 누군고 하니 조선 선조 때 이재신이라. 북으로 여진족 침략을 막았으며 남으로 울산, 진주골을 잘 다스린 청백리였고, 빚더미에 쌓인 고장도 이재신이 가면 빚을 청산하게 됐으니 그 비결을 볼짝시면 아이고, 일찍도 나왔다. 벌써 나왔나? 내가 몇 번째고? 그 출석표 어디 있나? 내가 먼저 왔다 아인겨. 출석표 내한테 주소 마. 이방 뭐하는겨. 출석표 이리 내라. 허허, 진작에 일찍 나와가 일했으면 빚진 거 다 갚았지. 해가 중천에 떠야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노? 아이, 내만 빚졌나? 진주 사람들 빚쟁이 한둘이고. 진주 목사님이 와 출석표를 만들어 1등 꼴등 만드다 이 말이다. 보소. 내는 우리 영감 아빠가 대신 나왔다. 그 출석표 버뜩 내한테 주소. 누가 가지고 있나? 허허, 진주댁은 아픈 영감 대신 나왔다. 고생하는구만. 어딨나? 아, 출석표 가진 사람 빨리 진주댁한테 넘겨라. 아, 이방도 참. 아, 글쎄 내가 먼저 왔다 카이. 이거 오늘 내 출석 꼴등하는 날이가? 아, 이리 내라 출석표. 오대를 닿노. 아이, 참. 지금 내 손목 잡았다 그거지? 어허, 꼴등한 주제에 남의 부인 손목을 잡아? 참, 내가 오늘 꼴등이가? 아이, 목사날이, 이래가지고 목사날이 어찌 보나. 꼴등이가 뭐라고 하나 말이다. 에? 청강 이재신은 지방을 다스릴 때도 주민들 스스로 일해서 빚을 청산할 길을 열어줬는데, 정작 이재신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지라 보다 못한 장인이 나섰겠다. 아버님, 그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 들어줄 사람 아닙니다. 답답하게는 내가 아들이 없잖아. 내 재산 사위한테 물려준다고 욕할 사람 누가 있어? 가진 것도 여동생들 똑똑 다 떼줬다며. 시누이들 못 사니까 유산 나눌 때 더 준 거지요. 틀렸어. 벼슬이 올라갈수록 가난해지니 내가 우리 상시 집안이 창피해서 못 먹었다. 그러니 군소리 말고 내 재산 상속하라고 해. 아버님, 그 양반 요즘 말이 아닙니다. 벌집 쏘시지 마시고. 없어서 그리 된 거야.
그 지방 것들이 사람 무시해서 이방, 호방, 수군 장교들까지 이재신 몰아내자 해가지고 출동명령하는 그 병부를 훔쳐서 결국은 쫓겨났잖냐. 아버님, 그건 아점들이랑 지역 유지들까지 짜고 나선 일인지라 어찌 손을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방도가 없기는 아전이고 지역 장수들까지 한통속돼서 출동명령 병부를 훔치라고 할 때 미리 돈 풀어서 호위 무사들이라도 빙 둘러놨으면 그라고 당했겠냐? 군소리 말고 내 재산 받는 걸로 해. 아들이 없잖아, 내가. 장인어른, 하신 일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아이고, 정말 내 뜻대로 해줄 건가? 그래야지. 이재시라면 영의정 손자 사위 아니신가? 그러니 이제 내 재산 받아서 제발 궁색 좀 떨지 말고 살게. 네, 조만간 함경도 쪽으로 나갈 듯 싶습니다. 여진족 나탕계란 놈이 두만강 건너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허허, 우리 사위가 함경도로 간단 말인가? 그럼 더 서두르게 그 전에 재산 상수 깨끗이 해놓고서 가야지. 그래서 이리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지요, 장인어른. 벌써 정리한 건가? 그래야지. 그래야지. 어디 보자. 여보게, 이게 뭔가? 장인어른 조카가 받아야지요. 조카들이 있는데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그런다고 내 조카에게 넘겨줘, 이 사람아? 참. 저한테 맡긴다 하셨지요. 이제 저는 함경도로 갈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지내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 말을 들으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식구들은 또 어쩌냐고? 벼슬이 높아질수록 가난하게 살았던 청강 이재신. 함경도로 쳐들어온 여진족 나탕계를 물리친 공을 세웠지만 모함을 받아 결국 귀양 가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병조 판서로 오른 이재신. 그 청빈한 일생 잠시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보여주신 성우 신범식 유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광수 명인의 소리로 비나리, 그중에 선고사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천개 하우죠 하늘이요 지게조 축당 생길제 산의 조정은 권련사녀 수의 조정 황하순비 황하수 달인 줄기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대골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각사는 각독의 급을 마련할 제 왕신이 정령이요 궁구만리백 구루다 중남산한 산대구 과천거락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부궁이라 원나는 음여차 저이른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는 경성내 37관을 마련하고 경상도 접어들어서 72관을 마련하고 전라도 접어들어서 56관 마련하고 충청도 접어들어서 43관 마련할제이 강원도 접어들어 27관 마련하니 이대 굴레대굴레 이대 멸레대멸레 이대 동중 대동중은 건국언명 이대 가종 당산 부모를
스라자손 그날이시고 태평성대로 잘 사실제 몸주대살 없을 소냐 몸주대살 불고 가자. 몽주잘 익산살 살 풀어라 거리살 원근두주 이별살 부모 들어가 몽상살 몽상이 부리가 상살 서상버섯 달상이라 정인삼선 목채살 동네방대엔 불란살 이웃지간 회살살이요 도정난데는 실물살 흙을 달아 도살인데 돌 다르면 속살이라 산나무 목센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리니 들렁살 물로 내려 용왕살 바깥마당에 벼락살 안마당에 회룡살이요 지붕마루는 용충살 운인대사주당살 마루대충 성주님살 건넌 방에 근홍살요 안방 상칸 접어들어 이벽저벽 밭살 내외지간에 궁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농마살 거리거리 선앙살 모래기 선앙살 돌무대기도 선앙살 거치가리 선앙살이요 만경 장파 뜬 선앙을 무지개로 희하다가 원강에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 중에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마음과 뜻과 접순대로 수원성취 바로 하니라. 하려니 왔네 금신도 조왕센 외금신 조왕대신 84,000 조왕대신 아궁이는 금도끼 굴뚝은 굴대장군 굴두멍은 용녀부인 가로떡에 새여각시 콩떡 팥떡 마태장군 살강 밑에 땡그랑각시 일체액살 해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쳐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마음과 뜻과 접순대로 수원성취 바로 하니라. 그렇다 하려니만 작년 같은 해운년을 꿈결 잠시도 보냈건만 신년 새해를 맞이하니 1년도액 없을 소나 1년도액을 풀고 가 1년이면 12달 관여는 10달 300하고 예순날은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시인데 수야는 24시 시시때때 드는 액을 달고리 풀고 가자. 자, 이번 자리는 우리 전통으로 소리길로에 한마디 해주신 문화예술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곡 비목의 작시자이고 국립국악원 원장을 지내신 한명희 선생님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전통문화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통과 현재 우리 삶하고는 단절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야. 지금까지, 현재까지 다 우리가 전통을 호흡하고 있고 전통의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갖다 자꾸 토막을 내서 생각하면 안 돼. 그 전통은 쭉 연장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의 삶이라는 것은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전통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설정하면 우리가 전통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6.25 이후에 특히 20세기 후반부에 서구 문명이 그야말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이 선진국의 문화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은 좀 우습게 알고 빨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그 구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통은 뭔가 좀 폄하되는 경향이 있었고 과거형으로 치부가 됐었는데 이런 인식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희박했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조직이 크건 작건, 가정이건 사회건 이게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고, 더 크게 보면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이기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우리 민족이 참 희박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공동체 의식, 선우가 꼭 선우를 따질 건 아니지만서도 개인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이럴 때 물론 개인이 먼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니 개인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평화 무슨 그 행복이 보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공동체도 나 개인 못지않게 참 소중한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누구나 나라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일단은 부강하고 제자리 잡게 되고 잘 살게 돼야 되겠다 하는 건 누구나 공유하는 거니까. 네, 전통 문화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한명희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한명희 선생님의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고지심, 법고 창신 이런 옛말 있지 않습니까? 법고 옛날 것을 거울 삼아야지. 그걸 본받고 거기서 뭘 탐색을 해야 새로운 창신이 되고 문화가 창조되고 우리의 삶이 개척하는 방향이 서고 이러는 건데 전통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옛날 것을 잘 살펴서 취사 선택을 하고 거울로 삼아야 그것이 보약이 되고 문화 발전의 자양분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새로운 문화도 창조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건데 법고 창신을 안 해요. 다시 얘기하면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다. 우리가 연목구호라고 하듯이 엉뚱한 데 가서 새로운 것만 뒤지고 있는데 우리가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전통만 잘 지다 보면 거기서 이런 걸 조금만 이렇게 변주하면 새로운 정말 참신한 자랑할 만한 문화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런 인식을 우리 시대의 동시대인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토불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작물을 심어도 그 토양의 토질과 여러 가지 그 성질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종자를 뿌려야 되듯이 우리가 덮어놓고 전통은 관심도 없으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한다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창조합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거기에 좋은 점이 뭐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키워온 정서나 의식 속에 어떤 씨앗이 바로 거기 있구나, 실뿌리가 거기였었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 그것을 키워가고 개발해가는 게 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전통과 창조는 동전의 양면이다. 뿌리는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신 한명희 선생님의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법고 창신의 정신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음악으로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작곡 해금과 기타가 어우러지는 곡이죠. 정념을 김영재 명인의 해금, 이병욱의 기타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와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어제부터 인천에서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일대에서 제5회 아라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죠. 10월 13일 시작해서 10월 22일까지 국제 보트 대회도 열리고요. 수상 체험과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과 한강을 연결하는 18km 운하가 열린 경인 운하. 운하로 물류 수송도 하고 관광 명소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과 서해를 잇는 운하 개발은 고려 고종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강화 쪽과 한강 행주대교 쪽을 연결해보자. 고려 때 팠던 굴포천은 지금도 김포 평야에 물을 대주는 소중한 수로가 됐고요. 조선 중종 때 운하를 파자 했다가 400m 구간이 바윗돌 안반이라 중단이 됐는데 마침내 지난 2011년 경인 아라뱃길 18km 운하가 개통된 겁니다. 그 천년의 소원을 이룬 경인 운하 주변에 열흘간 펼쳐질 제5회 아라문화축제의 국제 보트대회며 또 유람선에서는 강연과 시인들 시낭송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천년의 꿈이 아라뱃길로 열렸더라. 서해로 오른 호국용이 북녘동포 인도하사 저 아라운하에서 함께 뱃노래 부를 날 언제일꼬 오라 그날이여 오라. 네, 이런 염원으로 지금 인천에서 한강을 잇는 아라뱃길 축제를 고향 나루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여러분의 연주 소리로 용두레 소리 안산 배치기 들어보겠습니다. 봉죽을 받았어 봉죽을 받아 도당집 전에서 봉죽을 받았다. 돈 실러 가세 안산 바다로 돈 실러 가세. 안산 앞바다 배시가 되면 우리 배가 또 장원한다.
가세 안산 바다로 돌실로 가세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은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의 박명덕 교수님 모시고 우리 한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야, 교수님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취미로 또 대금을 또 배우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 노후 보험용으로 이제 대금을 풀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죠. 이야, 그런데 긴 이런 시간 얘기를 동안. 네. 프로 앞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뽐내고 얘기하는데 네. 프로 앞에서는 절대 대금을 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네. 솜씨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10년을 불었지만은 솜씨는 뭐 남 1년 분 것만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프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 특히나 우리 한옥에 관해서는 프로시잖아요. 네, 서울시 문화재 위원을 역임하셨고 서울시 한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정말 한옥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살았던 집 한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한옥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집이니까 낯설지 않은데요. 우리 한옥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옷을 우리가 한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우리가 한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뭐 한옥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았던 그 집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한옥은 어느 한 시대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기후나 그 환경 요소에 적응하고 선택되어지고 변화해 왔고 그리고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진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봤을 때 여름을 날 수 있는 마루와 겨울을 날 수 있는 온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우리 남상일 씨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마루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할머님 무릎에 누워서 네. 이게 잠들던 그리고 낮잠 자기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잘 말씀하셨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옥은 뭐 요새 도시주택은 그 향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네. 도로나 골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요. 그렇죠. 네. 좌향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옛날 한옥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남향집을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마당에는 햇빛이 쨍쨍해서 굉장히 덥고 그런데 그 북쪽인 뒤에 안은 굉장히 그늘지죠.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에 온도 차이가 생기게 돼 있죠. 네. 그럼 온도 차이가 생기면 공기 순환이 생기죠. 그게 바로 맞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그 마루에 앉으면 그 느끼는 시원함은 에어컨과 비교할 수가 없죠. 네. 할아버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합죽선을 이렇게 붙이시면서 화문석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 아주 이게 신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 바로 이 마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 마루다. 네. 아, 정말 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이 마루가 있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이 한옥 생활이 더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 마루가 여름에 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면 네. 온돌 네. 이 온돌을 하니까 저는요 네. 이 아궁이에서 그 구중고기에서 그렇죠. 예. 이 군고구마 구워먹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이 아마 우리 한옥에 있어서 온돌의 의미가 또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온돌 방이라 그러면 느끼는 우리의 냄새가 있죠, 그죠? 네. 쾌쾌하고 그렇죠. 연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냄새, 또 술이 익는 냄새. 또 청국장. 그렇죠. 매주 스치는 네. 냄새.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대류나 서해안의 난방들이 대개 이제
에어컨디셔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냉난방이 또 동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펜콜 유니트라든가 라제타에다가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서 지금 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런 난방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난방이죠. 그런데 그 난방 방식은 막 전 세계인이 똑같습니다. 두한 조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두한 조결. 그러니까 한자입니다. 머리는 그렇죠. 차게 차고 하고, 다리는 또 그렇죠. 따뜻하게. 그렇죠. 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옥 바닥에 잘 때 보면 우리는 되게 머리를 창이나 문 쪽으로 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바닥에 그 따끈한 방열면으로 해서 우리가 난방을 취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열면 자체가 난방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촉각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 할 때 절대 우리는 시각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확인은 촉각으로 느끼게 되죠. 네. 가령 우리가 그 남상일 씨가 가령 친구분 뭐 가령 집들이를 한다. 집을 갔다라고 봤을 때 아, 그 집에 도배를 새로 했다 할 때 눈으로 봅니까? 손으로 만져봅니다. 만져보죠. 그렇죠? 만져보죠. 무조건 만져봅니다. 오죽하면 옷 파는 곳에서 만져보지 그렇죠. 마세요. 그 할 얘기도 정도로. 제가 하려는데 새 옷을 입으면 만져봅니다. 네. 소파를 샀으면 소파에 앉아보고 투둑 두드려 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촉각으로 확인한다. 이게 바로 온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쇼핑 업체가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자기 네. 실패를 자인하고 그 업체는 세계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사 자신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싸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창고형 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물건이 아무리 싸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만져보지 않으면 안 사죠. 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기죠.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업체가 한국에서만 실패하고 갔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와 같이 촉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문화가 바로 이 온돌에서 연유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 자, 이 한옥과 우리 생활 속의 의식주, 이 촉각 문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야, 이렇게 말씀을 잠깐만 들어도 우리 한옥이 얼마나 우수한 주거 형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이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옥, 저는 가끔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파트도 이 한옥식으로 이제 인테리어라도 요새는 좀 하면 그렇게 얼마나 하죠.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우리 한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면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생활을 닮았죠. 닮았는데 아파트는 뭐냐면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건축가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아파트는 레이드메이드입니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 라는 그런 구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령 우리 어머니들, 알뜰한 우리 어머니들이 단독주택에 오래 살다가 아파트를 이사한다고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물건을 넣어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아파트는 일회용 문화입니다. 버리는 문화인데 우리 엄마들은 알뜰했기 때문에 일회용 젓가락도 보관하잖아요. 네. 그걸 둘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남상일 씨는 어렸을 때 집에서 그 할머니가 네. 다락에서 뭐 주전벌이 이렇게 꺼내주는 거 많이 받아 먹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살짝 높아서 제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네, 어른들이. 그렇죠. 네. 그런 수장 공간이 우리 한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락, 광, 네. 그렇죠. 벽장, 곡간 또는 뭐 창고, 하다못해 마루 밑에도 농기구를 갖다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장 공간이 많다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을 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결국적으로 방 하나가 창고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기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건을 둘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 놓거든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시집 올 때 보면 이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해옵니다. 솜이불. 네.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사실 그런 이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불을 해와요. 그 색깔이 오방색입니다. 그냥 네. 원색이죠. 그 이불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게 아파트 베란다로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 인면이 전부 다 울긋불긋했죠. 옛날에는.
자, 그러니까 이런 수장 공간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작은 아파트 같은데 욕조가 있죠. 네. 욕조가 과연 필요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그 아파트의 원주인 서양에는 모욕 문화가 발달이 돼 있고 항상 샤워를 하지만은 우리는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네. 일요일마다 가서 거기를 목욕을 하고 집에서는 샤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욕조를 갖다 놓는다. 그럼 욕조의 효용성이 뭐냐? 뭐 지금 쓰겠네. 좀 있으면 김장할 때 배추 절이고. 그렇죠. 다음날 빨래하고.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수장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옥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옥을 다시 짓자. 그런 복고적인 취향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사상.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재현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이 한옥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수장 공간에 대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광, 또 뒤안, 그렇죠. 뭐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도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요. 이 한옥이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정서가 담긴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네. 우리 박명덕 교수님 모시고 이 한옥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아, 예.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요. 도사가 흥분의 집에 찾아가서 슬피 울 게 아니라 좋은 집터에 가서 살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예, 도사가 집터 잡아주는 대목 들으면서 교수님과 이야기는 또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미래대학교 박명덕 교수님 모시고 한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사 집터 잡아주는 대목 들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리 한참 설이 흥고를 살리려고 중이 내려오는데 중 나려온다 한다 내려온다 어디헌 떨어진 송나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혹 눌러주고 노닥노닥 지은 장사 실기를 들고 영주목에 걸고 단주파리에 상반중 12바지 용두세금 6한장 배꼬지 길게 달아 그를 거리고 내려오며 연부를 하는 장례수수 공덕에요 해양사천 세류전마 공기 주상전하 두만대요 왕대전하 수재연 세자천하 수천주 태민한 범주련 나무알미 타울 흥보분전을 당도하여 대개 동양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교보 마누라 우지가 깨죽게 왔으지 우지를 하고 흥보가 밖을 내다보니 중이 왔거든. 여보시오 태사님 내 집을 둘러보시오. 서발장대를 둘러야 거칠 문짝이 없는 집이오. 예. 소승은 걸승으로 행운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나기에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여조가 계십니까? 건설들은 다소르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서운한 길이요. 태사 이런 말이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각각 따로 있으되 선량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이 복록이 돌아오는 것이니 소승이 아는 곳은 없사오나 집터 하나를 잡아드릴 테니 소성어 뒤를 따르소서. 황흥보가 조아라오고 대사 뒤를 따라간다. 임모롱을 지내고 제국의를 넘어와서 이명당을 하시오. 전하제 제일강산 악양루 같은 명당이 임용당에다 대강석주를 시대 임자부양원문으로 대강 성주를 하시게 되면 명년 8월 15일에 난 억신만금 장자가 됐고 오대진사 감대급제 병감사가 딸병다이 적실하니 그리 알고 잘 지내요. 한두 말을 마친 후에 이를 불견 간보시옵다. 공중을 행하야 무수히 살해하노. 있던 음막을 뜯어다 대사 가르치는 대로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살림이 차차 나아지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하루만 앉아서 집터 글자를 새겨보니 겨우 동자 가르쳐자 물섬질 올래자 봄 특자가 좋을시고 갱화분부동하요 이와 반지 불개 구르게 실실동했구나. 나비적 자펄펄 춤출무자가 졸시고 내 꼬리 소리로 따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행한 것 김생수 나난 것을 대요라 땅산기 왕대하기 세비야자가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사가 집터 잡아주는 대목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로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